다음에 첫 번째 보면은 색채의 정서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채 심리라고 하는 것은 색채와 관련된 인간의 반응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자, 이런데 우리의 눈을 통해서 대뇌에서 망막에 상에 맺힐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다들 느끼는 게 똑같아요. 색상을 느끼는 건 다 객관적으로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주위의 환경에 의해서 그 다음에 지역의 풍토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들이 감정 효과들이 주관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색채의 일반적 반응은 5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인식되어지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온도감, 흥분과 침정, 중량감, 시간성, 팽창과 수축으로 나누어질 수 있죠. 그래서 온도감이나 팽창과 수축, 흥분과 침정 등에 의해서는 자, 명도와 색상, 그 다음에 채도에 따라서 나누어지고 있는데 색의 삼속성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먼셀 색상환이에요. 자, 먼셀 색상환을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20가지 중에 우리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색상이 10가지 색상이 있죠. 10가지 색상이 빨간색과 주황색, 노란색, 연두색, 그 다음에 청색이죠. 그 다음에 블루 색상, 남색, 보라색, 그 다음에 알피 색상인 자주색이 있습니다. 10가지가 기본적으로 돌아가는데 온도감이 높게 나타나는 것들은 따뜻해 보인다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따뜻해 보이는 난색 계열은 우리 색상환 중에서 여기에 이 부분에 속하죠. 이거를 난색 계열의 온도감이 높다라는 것들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색 계열, 차가워 보이는 색을 말하는 거죠. 차가워 보이는 색은 자, 이 부분에 속해 있는 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거는 온도감이 낮다. 그래서 한색 계열이죠.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성색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 부분을 나타내는 건데 자, 우리가 배색을 할 때 컬러리스트에서 배색을 할 때는 자, 한색 계열의 중성색이 붙어서 배색을 한다 하면은 얘는 따뜻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중성색이 한색 계열에 붙여 배색을 한다 하면은 온도감이 낮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중성색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 흥분과 침정을 나타내는데 자, 흥분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는 색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분색은 난색 계열의 고채도, 그 다음에 침정색 같은 경우에는 한색 계열의 저채도의 색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2002년도에 가장 잘 기억하고 계시는 것들이 한일 월드컵이죠. 그래서 월드컵 때 붉은 악마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선수들이 붉은색 옷을 입고 나왔을 때 여러분들 어땠어요? 굉장히 흥분하고 열광하고 즐거움도 좋고 환희도 좋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어느 색보다도 가장 빠르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색이기도 해서 여러분들이 2002년도에 월드컵 때 가장 흥분하고 유대감을 가득했던 것들을 기억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은 굉장히 흥분감을 주는 색으로서 여러분들이 실무 경험에서도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중량감 같은 경우에는 색의 삼속성 중에서 명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가벼운 색이라고 하는 것들은 명도가 높고 그 다음에 밝은 색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두운 거 같은 거, 무거운 색이라고 하는 거는 저명도의 어두운 색을 말하죠. 그래서 공장에서는 이거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때에는 공장에서 사용을 많이 하죠. 그다음에 무거운 거를 무겁게 색채감을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가벼운 색채로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은 가벼울 줄 알고 들었는데
무겁다라고 하면 허리가 다치거나 이런 사고들이 나죠. 그래서 색채 계획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잘 계획을 하셔야 합니다. 자, 시간성이라고 하는 거는 색채의 3속성 중에서 색상과 채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죠. 시간이 빨리 흘러간다 라고 한다면 장파장의 계열의 색에 속하는 거죠. 장파장 계열의 색은 난색 계열을 여러분들이 속합니다. 그래서 속도감, 빠르게 느껴지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단파장 같은 경우에는 색의 시간이 짧게 느껴지고 속도감이 느리게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성을 빠르게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음식점에서 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음식점 중에서도 패스트푸드점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맥도날드, 롯데리아 뭐 이런 데 보시면 다 빨간색들, 난색 계열을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다를 막 떨어도 너무 시간이 빨리 갔다 우리 빨리 나가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테리어 계획에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죠. 그다음에 단파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사무소나 일 보러 갔을 때 사용을 하는 것들인데 인테리어 계획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데 가서 오래 기다린 것 같다라고 하면은 공무원들 욕 많이 먹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간이 오래 기다려도 시간이 짧게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자, 중량감이나 시간성, 팽창과 수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색채 계획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물이 나타날 거예요. 자, 팽창과 수축이라고 하는 거는 색의 3속성 중에서 자, 색상과 명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팽창색, 그 다음에 수축색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패션에서 옷에서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난 뚱뚱해 보이기 싫다라고 하면은 수축색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한색 계열의 저명도의 색, 그 다음에 팽창색, 난 너무 말랐는데 조금 더 살집이 있어 보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난색 계열의 고명도의 색을 선택을 하셔서 입으시면 더욱 좋겠죠. 자, 두 번째, 색채의 주관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자극에 의해서 우리가 대뇌에서 결정을 합니다. 대뇌에서 결정을 하는데, 색채의 시각적 효과는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말이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빛의 물리적 특성으로 나타나는 색은 객관성을 가지고 있죠. 다 똑같이 받아들인다고 했어. 다 눈으로 똑같이 느낀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감정 효과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색채 경험은 주관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페흐너하고 영국의 벤함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주관적인 해석으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회색이 아니죠. 흰색과 검정색의 팽이를 돌렸어요. 근데 그러면 흰색과 검정색이 섞여 있다고 하면 우리 눈으로는 회색이 보여야 되는 게 맞죠. 근데 회색이 보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주관적 경험에 의해서 나는 유채색을 경험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색채의 주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흐너 같은 경우에는 유채색을 경험했고, 자, 또 다른 방법으로 영국의 벤함 같은 경우에는 자, 백색광 아래서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와 왼쪽으로 돌렸을 때의 색상, 유채색의 경험이 다르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 자,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는 자, 청색과 청록색, 녹색, 황색 순으로 나는 유채색을 경험했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돌렸을 때는 아까 거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가는 거죠. 바깥쪽에서부터 황록색, 녹색, 그 다음에 청록색, 청색 등으로 나타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잘 보여져 있는 게 10페이지 여러분들 보시면 그림으로 설명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억색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무의식적인 추론에 의해서 결정되는 색을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사과는 어때요? 사과는 빨간색 이렇게 나오죠. 바나나는 노란색, 오렌지는 주황색 이렇게 나타나죠.
대신 그거는 무의식적인 추론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지 실제의 색상과는 조금씩 다르죠. 사과는 아주 빨간색이 아니죠. 주황색 정도의 색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렌지 같은 경우는 실제의 주황색보다는 더 노란색으로 나타나 있고 자,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보다는 연두색 쪽에 조금 더 가깝죠. 실제의 색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색은 조금 더 다르다는 생각을 다르죠. 그래서 무의식적인 추론에 의해서 결정되는 색은 기억색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실무 팁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이거 기억하고 있는 색과 실제 보여지는 색이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 색 중에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피부의 색과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서 만약에 편집 디자인을 한다 아니면 마네킹으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실제로 보여지는 것과 그 다음에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색의 차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또 확인하시고 실무를 경험을 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넘어갈게요. 항상성 같은 경우에는 광원에 조명이 되는 빛의 자극이 변해도 우리의 망막에 비치는 대상물의 색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느끼는 것이죠.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똑같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빛에 의해서 색상들이 변하죠. 우리가 가장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들은 우리가 무슨 옷을 입으러 갔어요. 잡화점에. 옷 파는 데를 갔겠죠. 옷 파는 데를 갔는데 내가 거기서 입어보고 예쁘다 그러고 샀어요.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옷이 내가 봤던 것과 내가 골랐던 것과 색이 좀 다르게 느껴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자, 메타메리즘 같은 경우에는 조건 등색이죠. 조건이 어떻게? 자, 다른 두 가지의 물체 색이 있습니다. 조건이 동일할 때, 광원, 그 다음에 빛이 동일할 때 같은 색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아이소메리즘 무조건 등색이에요. 무조건 똑같이 보인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봐도 어떤 빛을 갖다 놔도 똑같이 보이는 것을 아이소메리즘 무조건 등색이라고 합니다. 자, 연색성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물체색이 광원에 따라서 색이 달라지는 효과를 말하는 거죠. 자, 백열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주황색 예전에 화장실에서 많이 봤던 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따뜻한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푸른 빛을 띠죠. 그래서 밝고 활발하고 그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 인테리어나 아니면 패션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12페이지 보시면 착시 현상에 대해서 볼게요. 착시 현상인 건 자, 시각에 의해서 생기는 착각이라는 것들이죠. 말 그대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의 종류는 4가지가 있어요. 색상의 대비, 그 다음에 명도의 대비, 채도의 대비, 잔상 등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자, 다른 색상을 2가지를 갖다가 뭐예요? 배색을 시켰어요. 같이 가까이 놨어요. 가까이 놨을 때 두 색은 어떤 색의 두 가지의 색의 영향에 따라서 서로 더 멀어져 보인다는 거. 색상환에서 더 멀어져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색상환을 보시면 이 색상환이 이 R 색상과 이 BG의 색상은 서로 보색이죠. 자, 서로 보색이에요. 보색인데 서로 가까이 대비를 시킨 거예요. R 색상과 BG 색상. 얘네 둘은 서로 보색이죠. 보색인데 갖다 붙여놨어요. 그러면 서로 더 밀어내려고 하죠. 그래서 색상환에서 더 멀어져 보인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색상 대비. 그다음에 명도 대비 같은 경우에는 밝고 어두운 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명도 대비는 서로 다른 명도의 영향에 따라서 밝은 색은 더 밝게,
어두운 색은 더 어둡게 보인다입니다. 자, 채도 대비 같은 경우에는 자, 유채색과 무채색 사이에서 일어나는 가장 뚜렷하게 일어나는 반응이죠. 자, 그 다음에 무채색과 무채색 사이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게 채도 대비입니다. 자, 채도 대비는 채도가 저채도 위에서는 채도가 높아 보이고 고채도 위에 놓으면 채도가 낮아 보이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잔상이라고 하면은 자, 우리 눈에 비춰졌던 원래의 자극을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죠? 쥐불놀이 하면은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움직이는 그대로의 원들이 막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아니면 내가 보고 난 다음에 느꼈던 것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실제에 사용되는 잔상 중에 하나는 실제 수술실에 가면은 우리가 수술실이 청색으로 되어 있어요. 보색이죠. 붉은색 피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자, 붉은색을 보고 난 다음에 벽을 봤는데 벽에도 흰색 벽에 보이면 자, 보색 잔상으로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색으로 보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막 청색 울렁울렁한 막 피 막 이런 것들을 막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병원에서는 청색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벽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색채의 상징과 연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채의 상징이라고 하면은 색을 보았을 때 어떻게 특정한 현상이나 뜻이 상징되어 느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의 상징, 그 다음에 계급과 신분, 그 다음에 방위 표시, 지역의 구분, 종교의 상징, 국제적 언어로서의 안전 색채 등으로 색채의 상징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표 12페이지 도표를 보시면 색명이 빨간색서부터 검정색까지 나와 있고, 자, 빨간색의 상징은 정열, 그 다음에 열정, 혁명, 분노, 불, 흥분 이런 것들이 나타나져 있죠. 여러분들이 이거는 생활 속에서도 많이 경험을 했었고 느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여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가의 상징 색채라고 하는 것들은 자, 자국민에게 정체성과 단결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국가의 상징 색채를 만들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상징성이 강하더라도 상징성이 강하여 같은 색을 사용하더라도 의미가 다르게 적용을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파란색이나 이탈리아의 파란색은 아주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진 않죠. 의미가. 자, 국가의 상징 색채 중에서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자꾸 2002년도를 얘기를 하긴 하는데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그 월드컵이기도 하고요. 가장 즐겁게 보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갈 수 있게끔 해준 히딩크 감독의 네덜란드를 딱 떠올리면 네덜란드의 색은 오렌지죠. 오렌지. 자, 축구 대표팀이 입고 있는 색상이기도 하지만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오렌지는 원래는 네덜란드의 왕가인 오랑주 가문의 색상이었죠. 상징하는 색이 이제 나라의 색이 된 거죠. 그래서 축구 대표팀도 오렌지 색상의 색을 입으면서 뭐 그냥 이런 말들을 하죠. 오렌지 군단이라는 말들도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색은 오렌지 색상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서 대비를 하시거나 뭐 네덜란드에 수출하는 상품을 만든다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오렌지 색상을 선호하기 때문에 더 좋아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참고하시면 더 좋겠죠.
자, 국기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색과 의미의 상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계시면 더 좋은 것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색채는 빨강, 노랑, 초록, 파랑, 검정색들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의미와 상징을 좀 기억을 하시고 여러 나라의 국가에 적용된 색채 중에서 대한민국 우리나라 국기를 한번 볼게요. 자, 흰색은 밝음과 순수, 평화를 상징하는 민족성을 나타내는 거죠. 원래는 단일 민족이라고 해서 백의 민족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데 요즘은 조금 우리가 단일 민족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죠. 정치적인 발언이었나요? 자, 그다음에 태국 문양의 파랑과 빨강은 음양의 조화를 나타냅니다. 그다음에 사괴는 자, 건공감리라고 하죠. 그래서 건은 하늘, 또 고는 땅, 가뭄을, 리는 불을 나타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자, 신분과 계급의 구분을 상징을 하죠. 염료의 미발달로 재현되어 있어서 신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우리 이전에 많이 사용을 했죠. 그래서 권력이나 뭐 권위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드라마 보시면 해를 품은 달 뭐 사극에 나오죠. 완전 많이 사랑에 빠져 있는 드라마이기는 한데 그 드라마를 보시면 자, 시대 권력 구분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 그것도 보시면서 좀 참고를 하세요. 그래서 왕이 곤룡포라고 하죠. 그거를 입었을 때 적색, 자색을 입죠. 그다음에 뭐 데뷔마마가 옷을 입었는데 황색 옷을 입었어요. 저고리 뭐 이런 것들이 황색을 사용을 하죠.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 음양오행 사상을 바탕으로 두어서 자, 오방색과 오방간색을 통해서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꼭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방위의 표시 상징 색채라고 하시면 자, 음양오행 사상을 바탕으로 오방색을 표시를 한 거죠. 오방색 가운데 이제 오방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자, 동쪽은 청색, 그 다음에 자, 나눠져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실제로 사용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죠. 자, 동서남북으로 나누면 자, 동쪽은 우리가 말하는 푸른색, 청색이죠. 청색을 나타내고 남쪽은 적색, 그 다음에 서쪽은 백색, 그 다음에 북쪽은 흑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타내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죠? 잘 기억이 안 나네. 뭐예요? 새들이 나타내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더 정확하게 전통 색채에 대해서 나올 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음향오행 사상을 통해서 오방색이죠. 자, 중앙은 뭐예요? 노란색이죠. 그래서 이 음양오행 사상의 오방색을 가지고 나서 상징 색채를 우리나라를 표현한 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게 자, 또 월드컵 얘기가 나왔어요. 자, 상암동 월드컵 구장을 가면은 우리나라의 전통 색채를 잘 살리면서 자, 국가의 그 표현을 잘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동서남북을 중심으로 월드컵 경기장을 동서남북을 중심으로 오방색을 사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각 방향에 대해서 쌓인물도 그 다음에 내부 색채 계획 같은 경우에도 이 오방색을 사용해서 일관성 있게 적용을 하면서 한국 색채에 그 다음에 한국의 상징성을 더 부각시켜서 막 성공리에 맞출 수 있게끔 해준 색상이죠.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역의 구분의 상징 색채 중에는 오륜기가 나타날 수 있는데 오륜기는 5대주의 근대 올림픽을 상징하는 색채였죠. 그래서 청색, 황색, 흑색, 적색, 초록색의 5색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서 세계를 뜻하는 영어 이니셜의 월드인 W의 약자를 사용하기도 했죠.
자, 그 다음에 종교의 상징 색채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으로 보면은 자, 빨간색은 기독교, 주황색은 힌두교, 노란색은 불교, 녹색은 이슬람교, 파란색과 흰색은 천주교 등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제적인 언어로 사용되는 안전색채를 보시면 자, 국제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언어로서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가장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바디랭귀지 뭐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고 색채로서 표현할 수 있고 어느 국가를 가더라도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붉은색을 사용한 소방기구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색채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통 및 공공시설물들에 사용되는 안전을 위한 표준색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쭉 읽어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16페이지도 보시면 모양과 의미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쭉 읽어보시면서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업의 상징 색채를 볼게요. 자, 기업이 지향하는 의지와 그 다음에 기업이 이념 이런 것들을 색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화시킨 색채를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가장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를 예를 들 수 있죠.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그룹의 상징색은 여러분들 뭐죠? 청색이죠. 청색, 파란색이 어떻게 사용이 됐냐면 안정감과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과 보다 친숙하려는 의지를 담으며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색채이죠. 그 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굉장히 인식이 박혀 있을 거예요. 색상이나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도 금적색이라 그러는데 금적색 이제 밝은 적색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젊음과 열정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면서 정직하게 땀 흘리는 기업, 사회에 봉사하는 기업, 정열을 다하는 청년 정신을 상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예를 들어 밑에 있는 롯데그룹의 CI를 로고 타입 색상이나 심볼 마크 색상 등을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청색과 적색으로 나누어져 있기는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거 이제 실무에서 사용을 하실 때는 자, 적색이랑 청색이랑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의미가 굉장히 의미 부여하기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빨간색 같은 경우에 적색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그 다음에 정유, 에너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용이 많이 되죠. 생활의 동력, 그 다음에 뜨거운 활동성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 위해서 또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파란색, 반대색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은 주로 차가운 느낌이 드는 원래 한색 계열의 색이죠. 그런 것들을 강조를 잘 하면서 의미 부여를 잘 한 거죠. 그래서 철강과 유리 등에 있어서 전기, 전자, 금융 이런 것들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뭐 우리 은행에 맡겨야 되는데 신뢰가 가야 되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 부여를 잘 해주는 색상들을 선택을 잘 해서 기업의 상징 색채를 만듦으로써 그 기업이 성장하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기억이 되고 또 좋은 이미지로 부각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색채가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다음 시간에는 색채 연상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